이게 사실 정말 좋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홈케어 방법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안녕하세요.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20년차 경력의 한의학 박사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책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양한 피부 질환이 있죠. 아토피 피부염, 건선, 습진,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안면 홍조, 이런 걸로 인해서 트러블뿐만 아니라 피부를 관리하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생기 있는 피부를 얻고 싶은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열순환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 많이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피부에서 열감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 얼굴 주변에 자극을 주게 되면서 다양한 트러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 술, 밀가루 음식, 이런 다양한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피부에 열이 발생해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이 생기면서 어떻게 피부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이 피부에 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망가뜨리게 돼요. 피부에 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물이 날아가겠죠. 열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일단 건조해지면서 이 피지는 또 많이 방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기름이 많이 뜬다고 하죠. 이렇게 피지가 많이 배출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피지를 좋아하는 다양한 진균이나 세균, 이런 것들이 또 번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피지 밸런스 조절이 안 되면서 증상이 또 많아지고 악화가 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건조하고 기름이 많은 피부가 형성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홈케어 방법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생리식염수팩이에요. 이게 사실 정말 좋거든요. 이 생리식염수팩이 피부 열을 내리는데 무척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성비도 엄청 좋죠. 싸고 간편하거든요. 생리식염수랑 거즈만 구입하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매일 좀 꾸준히 혹은 자주 하시면 효과를 보니까 요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죠. 그냥 생리식염수에 거즈를 충분히 적셔가지고 그 해당 부위에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매일 한 달 정도만 꾸준히 해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생리식염수 팩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습제를 바르신다든가 진정크림이나 수분크림 바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혹시 다른 것도 하나 있을까요? 다른 거요? 다른 거 다 재미없는 것들이라서. 사실 피부는 운동하는 게 최고거든요. 걷고 달리기 한번 해보세요. 아마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아토피 치료에 대해서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토피는 집에서 일단 생리식염수 팩하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자극 없는 보습제, 요거 조금 자주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아무래도 그 부위를 관리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드름 짜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집에서 혼자서. 정말 큰일 납니다. 흉터 생겨서 나중에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서 2차적으로 고민이 생기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여드름은 최소한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주무시거나 세안하다 보면 저절로 터지잖아요. 그게 좋고요. 또 여드름 있는 분들이 괜히 또 청결하게 한다고 이중 세안하고 뽀드닥 이렇게 세안하시는데, 클렌징 하시고 하시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가볍게 하시는 게 훨씬 여드름 관리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피부가 안 좋아지면은 꼭 피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하면은 피부 치료를 꼭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본인이 어떤 식이요법이나 열이 뜨는 거, 피부에 열감이 느껴지는 것들을 운동이나 반신욕 이런 것들로 조절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초기에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요. 수면 습관이나 운동 같은 거 좀 열심히 해서 땀 배출 잘 돼서 열순환을 잘 하게 하면 그런 것들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성화돼서 아예 피부 장벽 자체가 망가져 있거나 피부에 어떤 재생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피부 자체의 열순환을 다스려서 피부 자체의 그런 열감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피부는 열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냥 팩만 해주고 피부 온도만 낮춰주면은 굳이 돈 주고 치료 받을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근데 이게 피부 자체의 열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굴에 팩 한다고 얼굴에 열감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죠. 팩 뭐 한 10분, 15분 올리고 있으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열감이 생기는 요인 자체가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장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스트레스를 받은 어떤 자율신경계의 항진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이너피트라는 표현도 쓰죠.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이 열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어쨌든 열감을 발생을 시키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요인들이 대부분 음식이나 뭐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운동이나 뭐 반신욕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열순환 대사가 잘 조절이 돼서 피부에 이제 열순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 한의원에 간다면 피부는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일단 뭐 한의원 치료의 가장 핵심은 한약하고 침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일단 피부에 침을 맞아요. 혹시 얼굴이나 피부에 침을 맞아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피부에 침 맞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열감이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피부 자체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자극이 있거든요. 침 자체가. 그런 것들로 이제 피부 쪽을 개선하고 그리고 열이 뜨는 이런 것들은 한약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죠. 특히 이제 위장이 안 좋아서 이제 장관 면역이 안 좋아서 열이 뜨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해주고 자율신경의 그런 밸런스를 맞춰서 열이 뜨는 문제를 개선해주고 또 화병이라고 하죠.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당황하면 얼굴에 열이 확 뜨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약 먹으면 열이 쑥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한의원 치료 받고 싶긴 한데 솔직히 이제 한약이라고 하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비용도 비싸다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혹시 뭐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비용은 사실 뭐 피부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한의원에서 복용하는 한약 비용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뭐 또 들어가는 약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녹용을 넣느냐, 인삼을 넣느냐에 따라서 약 가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개개 한의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피부 표피는 28일을 주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피부 손상이 조금 경미하다, 회복이 빠르다 그러면 뭐 28일 안에도 해결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진피층까지 손상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분들은 피부 교환 주기가 오래 걸리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개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원장님 찾아가면은 좀 싸게 해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약은 제대로 돈 주고 지어 먹어야 효과를 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해주세요. 그럼 원장님 찾아가면 싸게 해주시나요? 뭐 유튜브 보고 오셨다면 제가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정찰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침 치료를 하는데요. 이걸 외치라고 해요. 외부에서 직접 이제 피부를 치료한다 해서 외치라고 하는데 침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 해당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가려움이 있거나 트러블이 있거나 그 해당 부위에 직접적으로 침을 시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 배출이 좀 더 빨라지고 열이 정체되어 있던 것을 해결해서 열순환에 도움이 되고 피부 세포 자극 효과가 있어서 피부 재생이 잘 되면서 또 안티에이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미백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이런 치료들을 뭐 주 1회 혹은 뭐 주 2회 혹은 증상이 또 호전이 잘 되시는 분들은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한방치료 부작용은 따로 없을까요? 이게 사실 한방 치료의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명염 반응이나 리바운드 반응이 있어요. 이 한방 치료를 받아서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시다가 그런 것들을 끊어갈 때, 중단할 때 이렇게 피부가 일시적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한방 치료의 어떤 부작용하고 오해를 하셔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거랑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리바운드 반응 때는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건가요, 한의원에서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리바운드 반응은 누구나 조금씩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리바운드 반응을 최소화하려면 약을 단번에 끊기보다는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끊는 뭐 어려운 표현을 쓰면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테이퍼링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바르는 연고를 매일 발랐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틀에 한 번 1, 2주 정도 이렇게 바르면서 경과를 보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또 다음 1, 2주는 한 3, 4일에 한 번 이렇게 바르면서 조금씩 테이퍼링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좀 리바운드 반응이 되게 무서운데 약을 먹으면서 한방 치료도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같이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같이 하는 걸 또 권해드리는 좀 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이 서로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양쪽 방법을 다 같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좀 참고하셔서 집에서 홈케어로 관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좀 증상이 심하거나 관리가 되지 않으시면 초기에 전문 의료기관 방문하셔가지고 치료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생기한의원에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연 26만 케이스 이상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